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합격단. 우리 공법 합격단이 벌써 이제 한 바퀴가 다 돌아가죠. 오늘 주택법인데 여기 이제 정규 수업은 다음 주부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한번 보고 책 찾아서 수능 문제 확인해보고 수업을 탁 들으시고 다시 이제 공부하면 주택법이 정말로 환해집니다. 좀 쉬운 거 위주로 일단 했고요. 용어,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게 33회 시험 나온 거예요. 건축 설비는 복리시설이 아니고 부대시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300세대인이라고,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니까, 300세대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 3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 그런 거 입으로 떠들면서 하셔야 돼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건 전부 민영주택, 올바른 건 요거 한 놈. 따라서 정답은 2번. 이 문제 포인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만 짓는다. 미만은 300세대 포함 안 하죠. 299세대 이하로. 왜 299세대까지만 짓게 할까? 공동주택이 말이에요.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 대상이라 해서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1인 가구, 2인 가구형 소형 가구를 위해서 임시로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활비도 덜 들게 하고 주차도 없어도 되고 이러려고 만든 제도거든요. 300세대 미만. 그 다음에 이렇게 주택법상 주택이냐 아니냐, 이건 건축법이 아니라고요. 건축법에는 대장에 올라가는 모든 걸 다 망라를 하지만 주택법은 일반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만 대상으로 해요. 따라서 단독주택 3개, 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 3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요거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요거는 공동주택인데 공관, 기숙사, 오피스텔 아니니까 아는 걸 골라봐라. 나머지가 여기 리얼, 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대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쉽지만. 자,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오다노기라고 해서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인데 여러분이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고시원업인데 고시원업으로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고시원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크기가 2종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이에요. 그러면 다중생활시설은 500세대 미만 2종이든 500세대 이상의 숙박시설이든 전부 준주택이에요. 준주택. 그러니까 뭐 2종 건생인 것은 준주택이다 아니다 다 관계없고 500 미만이든 500 이상이든 다중생활시설은 전부 준주택. 5다노기 할 때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그런 거 딱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준주택은 오피스텔, 대가리만 또 외우면 안 되고 다중생활시설 이것이 이제 500제곱미터 미만이든 아니든 다 준주택이에요. 노인복지주택, 노유자시설 하면 안 돼요. 기숙사, 이렇게 오다노기 이렇게 딱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별개 단지다 할 때 여러분요, 공동주택 단지가 있을 때 이렇게 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가 지나간다. 그런 이제 별개 단지인데 시험에는 꼭 21, 8도 그건 외워 놓으셔야 돼요. 꼭 외워놔야 돼요. 일반 도로는 자 폭이 자 15m짜리 일반 도로가 지나간다. 그러면 얘는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이 지나가야 되거든. 폭이 20m. 15m니까 이건 하나의 단지지. 하나의 단지. 그럼 만약에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만 지나가면 별개 단지니까 15m다.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그건 별개 단지죠. 그래서 21, 8도 이렇게 꼭 외워놔야 돼요. 21일간 8도 여행 이렇게.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 그 다음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 지나가야 별개 단지. 그래서 이건 뭐 참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이거는 8m 이상이니까 별개 단지 맞고 이거는 20m 이상 가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별개 단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답이에요. 별개 단지냐 하나의 단지냐 물어보면 무조건 두 개가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업 주체 옳은 것은 우리가 이제 등록을 20만 이상 할 때 단독 20호, 공동 20세대, 대지 만 이상 조성할 때 뭐 가로수기가 나중에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다든가 알아놓고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등록했다. 그 등록증을 대여등을 했다면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말소, 등록 말소 반드시.
고용자가 소속 근로자, 무주택 근로자 주택 건설할 때는 등록업자랑 의무적 공동 시행이에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은 임의적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그 다음에 LH는 만약에 여러분 그래서 20만 이상 할 때 등록해야 되지만 꼭 명심할 점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공익법인 얘네들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독 20호, 공동 20세대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은 30세대 이상, 20. 이건 뭐 예외로 만 이상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한다. 이렇게. 근데 요거 꼭 명심하셔야 될 점은 시험은 요거 얘들. LH 지방공사 딱 봐도 공적 주체잖아.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요. 기왕의 등록 사업자랑 공동으로 한다. 기왕의 등록 사업자랑 공동을 한다.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그럼 얘들은 따로 이중으로 등록할 필요 없잖아요. 등록 따로 해야 된다 하면 틀리다는 거 꼭 하나하나 명심해서 들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합격단 문제는 정말 얼토당토하게 너무 터무니없다, 말도 안 돼, 그런 거 안 합니다. 너무 보편적으로 내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록할 때 뭐 자본금은 3억 이상 돼야 되는데 개인은 6억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자 한 놈 이상 확보하고 사무실 적정한 면적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업자 결격 사유인데 우리가 어리버리 삼총사 그 일당들은 또 반복되잖아요. 등록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다시 등록 안 해준다는 거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통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 영업정지 명할 수 있지만 기업 미험에 해당하면 말소해야 한다. 이게 이제 이겁니다. 거짓.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사기친 놈, 정 빌려준 놈 이렇게 외우라 그랬거든. 거짓 부정하게 등록했거나 등록증을 대여등했다면 반드시 말소시켜야 돼요. 나머지 아마 말소할 수도 있고 영업정지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의외로 참 자주 나오는데 등록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처분 받은 그 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분양 신청한 사람 보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5계층 이하 주택, 그야말로 아파트 연립주택만 지어라 그 얘기거든요. 5계층 이하만 지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동네 빌라 장사들이거든요.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들이 아니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것도 살짝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건설한 실적이 있다면 6계층 이상으로 지을 수도 있지만 예외로. 요거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저 토지 소유자가 주택조합이 등록업자랑 주택을 건설한다 그러면 임의적 공동시행 둘 다.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근데 고용자 나오면 고문하듯이 같이 해야 된다.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 건설할 때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요런 거, 요거만 좀, 고용자는 의무적 공동시행,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하고요. 결격 사유로 바르지 못한 것, 등록이 말소되고 3년이 아니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라고요. 2년 지나면 등록할 수 있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 나오는데, 우리 주택조합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합격단 요 설명으로는 워낙에 이제 방대하니까 내용만 설명합니다만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다. 여러분요, 지역하고 직장하고 리모델 요 두 놈하고 얘는 꼭 구분하셔야 돼요. 요 두 개는 주택을 마련하려고 만드는 거고 얘는 리모델링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죠. 얘들은. 그래도 얘는 집 없으면 안 되지.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천천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시군구청장 찾아가서 설립 인가 받는데, 이때 이제 리모델링 할 때는 여러분 좀 이따 나옵니다만, 리모델링 할 때 전체 할 때는 구분소죠. 동의 얻어야 되죠.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틀린 게 4번인데, 그 다음에 요즘은 워낙 중요하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설립할 때는 신고하는 것. 신고한 걸 변경 해산할 때도 또한 같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공사 착수하고,
다 지으면 사용검사 받고 이렇게 그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리모델 조합은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고요. 자, 여기 보면 잘 보시면 다수 구성원이 주택을 보세요. 마련하거나 이게 지역 직장이야.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이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거든. 조합 설립할 때 시군구 인가받고 변경하고 해산할 때도 똑같이 인가받으시라. 자, 그때 지역하고 직장은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조합 설립할 때는 80% 사용권, 15% 소유권 확보해야 조합 설립 인가받습니다. 8.15. 80% 사용권, 15% 소유권. 8.15. 지역 직장. 동의. 그 다음에 리모델은 여기 나오잖아요. 자, 동만 리모델한다. 백구동. 그러면 구분 소유자 3분의 2. 전체를 한다. 전체 하면 이제 동별은 재건축하고 똑같으니까 과반수. 동의 과반수. 전체의 3분의 2. 자, 여러분 다행인 게 한 동만 해도 3분의 2잖아요. 단지 전체에도 3분의 2. 얼마 다행이에요. 뭐 4분의 3 막 다 다르면 큰일 나죠. 재개발, 재건축은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3분의 2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 한다. 여러분 저 아파트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는 3계층까지만 올라가지만 14층 이하 아파트는 2계층까지만 올라간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기출문제를 샘플링으로 가져왔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할 때 인가 신청 시 내는 서류가 아닌 거 골라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 직장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만드는 거니까 주택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 땅 사용권, 15% 소유권 확보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지만 리모델링은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이 땅은 있고 그 위에 아파트 지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80% 사용권 이게 필요가 없죠. 이게 실제 시험을 낸 건데 이런 것도 틀리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볼 틀리다. 환장하는 거죠 사실은. 발작 뛴다는 얘기고. 좀만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법은 33회 이후에 다 매년 해봐도 말이 안 되는 정말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뭐야? 그런 답이 되는 게 문제가 꽤 나와요. 주워 먹는 게.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그 다음에 주택조합도 틀린 것은 여러분 이거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 시군구 신고하는 거지 지역이 아니에요. 직장일 때만. 요럴 때 이제 직장이거든. 이럴 때는 이제 85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좀 알아놓고. 그 다음에 리모델 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뭐 50% 지금 주의하실 점은 지역 직장조합 만들 때 만약에 대지 면적, 예정지 면적하고 용적률 들어가서 300세대 지을 땅이면 150명 이상 조합은 확보해야 돼요. 50% 이상 조합은 확보해야 되고 예정 세대수. 물론 이때도 임대주택으로 짓는 것은 빼고 그다음 최소 20명 이상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전용 면적 70이라는 것은 85 이하잖아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 설립한 직장조합은 될 수 없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역이든 직장이든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한 채 가져도 되는데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직장조합 모집할 때는 조합은 되려면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천천히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 직장 두 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할 수 없다. 조합 설립 인가받은 후에는 지역 직장 리모델은 관계없죠. 내 집을 팔면 조합원 집이 자동으로 바뀌니까. 그 다음에 주택조합 조합원이 근무나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 일시 상실한 경우로 시군구에서 인정했다면 조합원 자격 인정해 줍니다. 이런 건 읽어놓고 지문 하나하나 버릴 게 없다는 거. 아마 제가 볼 때 여러분 제가 보는 주택법 이 첫 회 문제는 별로 수준이 별로 이제 평이한 수준인데 아마 이것도 수업을 한 지가 한 2달 됐기 때문에 많이 틀릴 거예요. 틀리다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정상 주택법 진도 나가니까 다음 주부터요. 주택법 진도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잘 남습니다. 자, 조합원 틀린 것은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자 당연한 거죠. 조합원 자격이 있고 요거는 아까 금방 읽었고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예정 세대수 50% 미만 되는 경우는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신규로 가입할 수 충분할 수 있죠. 다 맞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여러분 진짜 보시면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조합이 만들어 2년 내에 조합원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승인 떨어지고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5년 내에 공사 착수해야 되잖아요. 연장 1년. 그 착수해서 아파트 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파트 다 짓고 다 지으려면 다 지어 들어간다. 사용 검사 받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 흐름 알아야 되거든.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난 이후에는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탈퇴를 해가지고 50% 미만 돼서 추가 모집할 때는 아니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합에 가입하려고 오는 사람이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미래를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이에요. 요날. 3월 5일 날 신청했으면 요날 전산조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월 10일 날 조합 설립 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고.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교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결혼이 생겼다 추가 모집할까? 그럼 그 사람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인가 받기 전에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막 줄만 치면 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사업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미래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추가 모집을 해서 변경됐다.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 하면 되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둘이 안 맞잖아요. 보면. 그래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주택조합 틀린 것은 조합 설립, 지역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여러분 조합은 모집할 때 시군구에 가서 모집한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50% 사용권 들어가야 돼요. 50%. 그 다음에 이거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는 이제 80%고요.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해서 시군구에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공개 모집. 신고하고 모집할 때는 50% 사용권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80% 플러스 15% 소유권 들어간다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80%.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비용 달라고 할 수 있고, 당연히. 그 다음에 주택조합은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구성을 하되 최소 20명 이상 이런 것들을 꼭 알아놓고 정답은 뭐 틀린 게 바로 나왔네, 1번. 인가 필증도 교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개 모집 이후에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하는 결혼을 충원한다. 미달된 조합 재모집할 때는 신고 안 하고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설립 인가를 받은 후부터는 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외로 될 수 있는 사유 했을 때 뭐 몇 프로 나오는 것은 2개밖에 없잖아요. 탈퇴로 인하여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 50% 미만 될 때라고 하는데 60%니까 아직 50% 안 됐으니까 추가 모집 못하죠. 이런 50% 미만일 때. 그런 것들 좀 봐놔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으로 인한 조합원이 사망을 하고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받아 조합원 되는 것은 요건 당연히 필요 없고 사망인데 상속자가 없다. 안 받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결혼만큼 충분하잖아요. 그것은 예정 세대수 50%가 관계 없다는 거예요. 주택상환사채, 이거는 LH하고 등록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서 기명으로 발행하는 3년 내 집으로 돌려주는 주택상환사채. 딱 몇 가지 외워놓으셔야 돼요. 특히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 되죠. 왜? 망하면 어떡해?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등록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은 상실하는 게 아니죠. 왜? 보증을 받았으니까. 그러려고 보증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LH야 망할 일이 없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당연한 일이고요. 자, 보세요. LH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한단 말이에요. 얘가 민간주택건설업자니까 얘는 보증을 받아야지. 당연히 보증을 받고. 그 다음에 등록업자는 법인으로 자본금이 5억 이상일 때 발행을 할 수 있어요. 3억은 자본금 3억짜리는 발행 못해요. 5억 이상 법인만 발행하고 이 LH는 보증을 안 받아도 되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고 그 다음에 3년 내 집을 건설해서 돌려주고 기명식으로 발행해요. 기명식. 나중에 이제 집을 지어 돌려주겠죠. 사채권자 명의 변경은 취득한 사람의 성명 주소를 원부에 기록하고 또 취득한 사람 성명을 채권에도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도 좀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등록업자가 중간에 등록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뭐 당연한 일이죠. 보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라고 보정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3년 초과하지 말라는 얘기는 3년 내 주택지어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3년은 사채 발행일부터 공급 다 지어서 계약 체결일까지가 3년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중도해약이 안 되는데 왜? 집을 받는 거기 때문에 공급지에서 교란 대상이거든요. 금지 대상. 그런데 세대원에 여기 이제 뭐 건무나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등등으로 식구들 전부 다른 행정구역 가야 되겠다. 여기서 입주를 못하니까 팔아야지.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으로 들어가면서 이걸 팔아야 되겠다. 전원 해외를 간다. 이 식구들 다 가야 돼요. 2년 이상 해외 체류한다. 이런 사유로 팔아야 되겠다. 그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안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 발행을 했을 때 내가 돈을 줬잖아요. 그때 받은 돈을 어디다 쓰냐. 당연히 아파트 지을 3년 내 집 돌려줘야 되니까 땅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건설 자재 구입하고 공사에 돈 써야 되는데 주택조합에 뭐 가입비 반환이나 운영비에 쓴다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때 배우건 안 배우건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당연한 거거든 사실은. 너무 쉬워야 돼요. 안 배웠다 하더라도.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걸 모두 골라봐라. 아니 자재 구입하고 땅 사고 이때 써야지요. 공사비에 쓰고. 아니 주택조합 이게 운영비 가입비 반환 아니 대한민국에 주택조합이 한두 개였나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이거다 쓰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배우고 안 배운 걸 떠나서 객관식이라는 것을 한 걸음 떨어져서 봐야 되거든 사실은요. 기억니은. 자, 사업계획 승인 나오면 이제 단독을 30호, 한옥은 50, 공동 30세대, 단지형 연립 50세대, 대지 만 이상 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하게 뭐 안 해도 되니까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는 95% 이상 대하여 아파트 지을 땅을요, 사용권 확보하면 나머지 모든 땅 소유자들에게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95% 못 갔다 그러면 뭐 한 90% 갔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 10년 이전에 가진 사람을 뺀 나머지만 매도 청구. 3개월 이상 협의하고 그것도 시가로. 그 정도는 뭐 나중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또 3개월 이상 협의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그러면 5년 내 공사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1000세대 아파트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그러면 승인 떨어지고 아파트 공사 5년 내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공사 문화재가 나와서 연기하면 문화재 발굴 다 끝나고 한 1년 보면서 연장도 해줍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모두 이면 안 되죠. 착수기간 연장 사유인데 이게 또 우리 시험의 기출문제 여러분 잘 보세요. 1000세대 아파트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근데 공사하려고 보니까 이제 문화재 나오고 뭐 땅에 대한 소송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서 그럼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사업 시행지, 아파트 지을 땅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땅이 네 거 내 거 분쟁 생긴 거예요. 아파트 지어야 되는데. 사업 주체가 소송 외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 지연된다. 여러분, 소유권의 분쟁은 법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소송이 아닌 방법이면 주먹으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주먹으로? 이게 말이 돼요? 소송 중일 때 소송을 통해서 니 것 내 것 하다 보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파트 지으면 안 되거든.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라 소송 외의 방법으로는 소유권 분쟁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력구제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집 둘째 아들이 중학생인데 옆집 애한테 두드려 맞고 왔어요. 머리통을. 그러면 두드려 맞은 놈, 때린 놈 잡아다가 고의체 똑같이 때려줍니까? 그럼 말이 안 되지. 따라서 법을 통해서 그 형사 미성년자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걸 학폭이 연다든가 그런 밖에 안 되고. 이 말이야. 이거는 배우나 안 배우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딱 보면. 자,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A 공구 300, B 공구 300 지을 수 있다. 600세대 딱 외우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도 나왔지만 지문으로 들어가서도 500세대 막 이렇게 나온 적도 있거든요. 사업계획 승인 틀린 것은 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받고 요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착공 신고하고,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서는 여러분 주택법입니다. 지역조합 설립인가 취소,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취소, 다 임의적 취소 사유,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건축법에 건축허가 받고 2년 내 공사 착수 안에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그런 거.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대지소유권 날라갔다. 그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분양 보정이 됐다면 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것도 이제 틀린 거거든. 이런 것들은 뭐 아주 가볍게. 주택법 나오면 전부 다 임의적 취소 사유다. 조합 설립인가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 할 수 있다. 딱 박아놔야 돼, 머릿속에. 자, 주택 공급 쪽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국가, 자치단체, LH, 지방공사 또는 얘들이 50% 초과에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는 입주자 모집한다, 복리시설에 모집한다 할 때 입주자 모집에 신고한다든가 모집에 시군구 승인받는다든가 복리시설에 신고한다든가 할 필요 없죠. 그래서 LH가 70%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경영권 가지고 있잖아요. LH나 마찬가지예요. 시군구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옳은 걸 찾아라 했으니까. 관광특구안에서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의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잖아요. 51층이니까 당연히 적용 안 하지. 150m 안 되지만 둘 중에 하나거든요.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일 때. 그래서 적용 대상 틀렸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여러분, 주택법은 투기과열지구 있죠.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하고 시도지사 지정하고 두 마리 치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조분에서 두 놈은 장관만. 투기과열지구는 두 마리 치킨. 장관 또는 시도지사. 딱 지정권자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서. 그 다음에 주택 사용검사 후에 다 짓고 난 다음에 일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실소유자가 회복했다. 그거 우리한테 팔아라 매도 청구할 때 전체 땅의 5% 미만일 때만 인정한다는 것. 요건 이제 아마 나중에 자세히 가을 되면 자세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안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는 안 되고 정리 안 되지만 상속할 수 없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중도금 내던 부모님 돌아가셨다. 내가 상속받아야지. 말이 안 되죠. 상속은 무조건 다 인정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옳은 것을 모두 가봐라, 골라봐라. 도시형생활 때 외워놓으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내가 뭘 얘기를 하려고 이 문제를 소개하냐면 토지 임대부 여기에서 뜨고 있는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나와요. 자, 봐봐. 건설회사가 보통 땅을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이걸 분양을 하면 이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땅값, 건물 짓는 건물값 해서 분양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토지 임대부 A가 땅을 빌리는 거지. 빌려서 아파트 지어서 아파트만 분양해. 이건 지상권 설정하겠지요. 그러면 이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건물값만 내면 되지. 땅은 이 사업주체가 빌려서 지어서 아파트 분양했으니까 토지는 빌린 거거든. 토지 임대부 분양에 토지를 토지 빌린 거니까 분양 가격은 택지비가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시험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법은 좀 단어만 잘 보면 답 찾는 게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야 건설회사나 뭐 사업주체가 땅을 매입을 해서 아파트 지어 분양하니까 땅값, 건축비 다 포함하지만 땅은 빌린 상태에서 아파트만 지어 분양하면 아파트 값만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땅은 매입 안 했으니까 분양가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딱 보면 좀만 침착하면 틀린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 공시하는데 직접비, 간접비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다 틀렸다 보면 돼요. 공법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없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러면 거의 다 틀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디 보세요. 간접비라고. 간접비는 공시할 내용에 포함 안 된다. 그럼 직접비 포함되는데 간접비 포함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직간접비 다 포함해야 되지. 그래서 정답은 정확하게 얘는 우리가 기억은 무조건 알고 있으니까
옳은 거니까 일단 여기서도 다 운 나쁘게 기억 들어간 게 이렇게 많긴 많네요. 다 니은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니은. 자, 여기까지가 오늘 주택법. 이제 별로 어렵지 않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중에 별표된 건 좀 어렵다. 제가 여러분들의 레벨에서 볼 때, 공부한 양에 비해서 볼 때. 그래도 이제 또 알고 맞은 건 괜찮은데 틀린 것들은 필수서 꺼내놓고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정규 수업 들으면 확실히 편해집니다. 경치 좋죠. 자, 제가 어디선가 보다가 참 문장 좋은 건데 어딘가를 오랜 시간, 이게 무슨 철학자가 얘기한 건데 제가 막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오랜 시간 걸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라. 그 줄곧 직선으로만 이어지는 길은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참 이게 내가 똑바로 가는 길은 없죠. 꾸불꾸불 곡선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어떤 지점에서는 다시 돌아가야 할 때도 있다. 인생의 경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별별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 선택한 걸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서 반드시 합격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이르는 길은 결코 일직선이 아니며 순탄하지도 않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살면 위기가 오고 힘든 거 온다 하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다 하고 있을 시간에 한 문제를 더 풀어보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여러분 공부할 때 뭐 옆 사람들한테 힘들다 할 필요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봐야 내 격만 떨어집니다. 그리고 틀리면 어때요? 올라가면 되지. 그렇죠? 다 맞은 사람은 더 이상 맞을 게 올라갈 데 없잖아요. 근데 이제 50점 맞았다. 60점, 70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순환이니까 다 두 달치 모아서 틀린 거 다시 한번 쫙 확인하고 이렇게 10월 달까지만 가보세요. 여러분 공법 정말 자신감 짱짱해집니다.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